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는 지난주부터 뉴스엔진에 합류를 해주셨고요.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의 이 코너명을 정치의 모범 답안 이렇게 해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네. 정치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고요. 에이. 그 다음에 모범 답안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냥 역설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역설적인. 아이고, 저희는 정치의 모범 답안이라고 이름을 붙여드린 이유가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사실은 이번 주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탄핵이 결정된 다음부터 저희가 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이렇게 슬로건을 하다가 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조금 더 정의롭고 조금 더 품격 있는 중도의 목소리를 좀 합리적인 중도의 목소리를 좀 내보자라는 취지인데 여기에 좀 적합한 우리 게스트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글쎄요,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했냐. 네. 정치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끼워 맞추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맞춰봤자 한 70%?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법이라고 하는 걸 그걸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완전할 수가 없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불완전한 부분들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메꿔주는 게 그게 정치다.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고 정치가 잘 돼야 법이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개정되고 다 잘 어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법보다는 정치가 위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요즘처럼 정치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실감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그 일련의 사태를 딱 보고 야 정치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법률가 뭐 저 같은 변호사들 법조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전문직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고 또 라이센스가 있고 그런데 정치인들을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나 그냥 하겠다, 나 출마하겠다, 뭐 나 정치 선언한다 이러면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진짜로 전문직은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인 역시 해본 사람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뭐랑 똑같냐면 네. 아무리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임상 경험이 없이 맹장 수술하라고 하면 아무리 머릿속에 아는 게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손이 덜덜덜 떨릴 거예요. 책으로 배운 거랑 다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법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막상 처음에 법정 나가고 그러면 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이 쌓여야 켜켜 이렇게 쌓여야. 네. 그러니까 뭐 YS 뭐 DJ 이런 분들은 20대 때부터 정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뭐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게 네.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1년에 이제 우리 사회를 딱 보면서 어쨌든 정치인을 길러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좌파 쪽에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치인들을 길러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586들 제가 계속 비판하고 하지만 네네. 그 586들은 운동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하다가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국회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인턴이라도 하면서 비서관 보좌관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또 정권 잡으면 뭐 옛날로 치면 청와대나 뭐 이런 데 또 경력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수는 그런 게 없구나.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서 그 마쓰시다 정경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인들 길러 나가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게 법적인 지식 요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그 정도 해설하면 그게 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 법조계 그리고 이제 뭐 행정직을 지낸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분들이 정치인의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 이제 보시기에 정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직군 혹은 경험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뭐 많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던데 제가 무슨 정치나 이런 데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변호사가 됐고 그래서 방송도 하고 이러는 줄 아시는데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전 정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고요. 않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대학 선생이나 학자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적성에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 앞에 딱 그 앉혀놓고 그냥 거짓말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뭐 논문이나 좀 쓰고 책이나 좀 쓰고 그런 정도 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래서 원래 제가 대학도 사학과 갔었잖아요. 그래서 사학과 가가지고 대학원도 갔었어요. 제가 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까지 입학했는데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방위로 입대하는 바람에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변호사가 된 건데 근데 변호사 된 것도 사실은 제가 뭐 법조인 되겠다라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서울대 사학과 졸업했는데 막상 취직하자니 좀 그래서 이제 법대 같은데 편입하면은 나중에 취직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하는데 그 실무적인 학문이니까 네. 빵을 이게 그 법학을 독일어로는 브로트 비시엔샤프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 빵을 위한 학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학문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수단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브로트 비시엔샤프트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법대 가가지고 법 공부 좀 하면 나중에 뭐가 되든지 좀 도움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의치 않게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어쩔 수 없이 보게 돼가지고 뒤늦게 이제 변호사가 된 거고요. 그다음 방송 나간 것도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저 방송하고 싶어요. 저 정치하고 싶은데 방송하면 도움될 것 같아요. 저 좀 써주세요. 이랬던 게 아니고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정 변호사 한번 나가봐라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첫 방송할 때 제가 쫄려가지고 법전 들고 나갔거든요. 법전 이만한 거 있어요. 변호사들이 보는 거. 네. 왜 물어보면 앵커가 물어보면은 뭘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은 그때 그냥 살짝 법전이라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고 갔더니 그때 이제 PD가 네. 자기가 변호사들 여러 명 그 일을 해봤는데 패널로 이제 그 불러봤는데. 네. 법전 들고 나온 놈은 네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와라 뭐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 일주일에 1개가 2개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많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그냥 그런데 이제 방송을 벌써 한 7, 8년 그 정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방송 개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3개, 4개씩은 기본으로 하시더라고요. 많이 할 때는 7개 했었어요. 아이고. 하루에 7개 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지나치게 무리다. 그다음에 최근에 방송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전보다는. 네. 일주일에 29개까지 제가 세봤는데 이야. 그랬는데 뭐 이것저것 지금 정치가 무지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보수도 친윤이니 친한이니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 저 위에서 저 사람 잠깐 막아라 그러면 또 전화 와가지고 당분간 변호사님 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5개씩 했었어요 제가 그래요? 일주일에 평균 5개씩 하루에 평균 5개씩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평균 한 4개 정도로 줄었나 그래도 좀 무리인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아는 건 없는데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다음에 제 이야기가 결코 정답 아니에요. 만약에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하면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거 정답 아닌데 왜 저걸 정답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죠.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정답은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정답이 없다. 아니다. 네.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제 말은 정답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저 네. 사람은 생각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경험도 그렇고 생각도 짧고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귀등으로 휙 던져버리고 그 중에서 요만큼이라도 뭐 참 생각할 만한 게 있네. 그러면 그것만 수용해 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오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굉장히 댓글이 네. 험악한 댓글들 많이 달리는 거 저도 보는데 아니, 저 글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권력 눈치 안 보고 바른 소리 하는 분이 상식 있는 국민에겐 필요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전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잖아요. 보기에도 팍 늙어 보이지 아유, 않습니까? 한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이거든요. 네. 2027년이면 환갑이네. 그러면 내년이면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년만 뒤면은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저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혜택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뭐 이렇게 크게 바라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나이에 제가 뭐 배지를 달겠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뭐 장관을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저 정도 되면 그러지 않아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네네. 하고 계시고 또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더 합리적이고 이 사회에 필요한 얘기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참고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